안녕하세요. 충청일보 이용민 기자입니다. 민선 6기 충북도의 최대 화두는 4% 경제 달성이죠. 지난 12일에는 그 4% 경제 달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까지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오늘은 각계 대표들을 모시고 충북 경제국 규모 4% 달성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6기가 출범했죠. 충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4%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요. 충북도와 도민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여건을 어느 정도 고려한 목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차영 국장님 어떻습니까? 충북 경제력이 전국 대비 3%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그 경제부처들이 대거 이제 충청권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신수도권 시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KTX 호남고속철도가 이제 개통하면서 오송이 말 그대로 이제 신교통, 고속교통의 중심지로서 전국에 어디서나 이렇게 접근 가능한 그런 시대를 열었고, 또 이제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자생력을 갖춘 자치단체로서 뭔가 경쟁력을 더 갖추어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 이러한 토대 위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충북 경제가 나름대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활력 있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을 해서 충북 경제의 비중을 또 규모를 키워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불안이라는 말도 있고 요즘 특히 서민 경제는 크게 위축된 것 같은데 외부 여건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4% 경제 달성의 걸림돌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목표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올해가 2015년인데 2020년까지 해서 이제 4%를 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포식에서도 이제 올해를 보니까 3.51%예요. 전국가 GDP 대비. 그래서 지금 0.49%를 채웠는데 제가 보기에 충청북도가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알차게 공무원과 일반 시민 기업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세운 정말 낙관적인 계획이고 말씀하신 우리 이차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혹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될 거는 우리 충북도의 대적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돼서 거의 15%의 이제 고령화율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서 좀 알찬 일자리를 또는 알찬 인재를 공급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또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두 자릿수에서 지금 점점 한 자릿수로 좀 약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대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어려운 공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지금 양극화 형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고용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심지어 임금의 양극화까지.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도 실질적으로 사실 소수에 의해서 충북을 이끌어가는,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참여하면서 GRDP를 높여줘야지 이게 좀 수월하게 가는데 몇몇 기업이 중심이 돼서 가게 될 때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좀 7만 5천 명 정도를 지금 추가해서 만들겠다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봉 기준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받는 연봉보다는 충북에 왔을 때 연봉 수준이 높을 때 그럴 때 그 의미 있는
일자리가 되지 그냥 뭐 적절히 일용 이나 그 비정규직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총체적 규모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수도권의 좀 규정 하나 좀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울, 그 경기, 인천 중심으로 해서 기업 집중화형에서 지금 75%의 GDP를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해서 총체적인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완화 정책으로 가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가장 인근에 있는 이 충청권, 충북에서는 상당히 좀 경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대외적으로 어려운 좀 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그 기업의 그 경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그런 그 경기에 대한 체감적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분기별로 그 도내에 있는 그 제조업체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이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업 경기 그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그 2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걸 봐서도 앞으로도 이제 그 좋지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러한 원인들이 이제 그 단순히 그 대외 여건으로 봐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둔화라든가 경제 둔화라든가 또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우선 내수가 침체돼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판매가 부진이 돼서 기업들의 그 매출도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뭐 좋지 않은 이런 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다시 이렇게 좀 완화를 하는 움직임이 다시 또 움직이는데 이러한 문제도 어쨌든 그 저희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비수도권에 이제 연합 같이 합심해서 이제 이 반대를 해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그 1월달에 이제 저희들도 대전 충청권 즉 상공회 이수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이제 중앙부처에 이렇게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그 수도권 규제가 이제 완화되게 되면은 좀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우리 지역의 어떤 그 투자 유치라든가 이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에 좀 봉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이러한 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합심을 해서 이를 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4% 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하셨죠? 그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날 선포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뭐 경제인들 몇 분, 도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결집해 나가기 위해서 그 4% 경제 실현을 위한 범도민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4% 실현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고 각계 이제 경제인들이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도 좀 해주셨고요. 또 이제 그 4%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많이 끌어들여서 좀 생산 활동을 하게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투자 유치거든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날도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롱다그룹하고 협약식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4% 경제 실현을 위해서 충북도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 기업인들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창현 차장님, 기업인들은 어떤? 충북 경제 그 4% 달성 여부는 이제 투자 유치와 이제 지역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이런데 이제 그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그 유치가 되고 또한 이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이제 발전해야만 그 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되는 건데 이런 그 최근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좀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제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의 그 어떤 상생 발전을 위한 이런 그 노력, 또 이업종 간의 어떤 그 융합,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창출해야만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그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투자도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양질의 이런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이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기업 현장 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대표로서 볼 때 충북 저는 뭐 저희 예.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반길만한 그런 일이죠. 이게 결국은 4% 경제 달성을 위한 것이 기업을 위한 거고 또 한편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어떤 도에서 목표를 제시해서 같이 가자 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척 그 반길만한 일이고, 뭐 제가 그쪽 비전 선포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우리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난번 그 2020 발전 전략을 뭐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백화점이더라고요. 뭐 안 하겠다는 게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엔 뭔가 좀 이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안 했던 뭔가 새로운 다른 짓을 해야만 이 4% 경제 달성이 되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주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안 했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내놓으면은 좀 뭐 이렇게 좀 믿고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아까 잠깐 간담회 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뭐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걸 좀 제대로 줘서 외부에 있는 기업인들이 서로 우리 충청북도로 오고 싶어 하게 만들 때 뭐 투자 유치나 이런 4% 달성이 가능한 거지, 현재 있는 그대로 놓고서 뭐 이렇게 기업 유치를 많이 하겠다, 아니면 뭐 4% 경제를 열심히 해서 달성하겠다, 이런 건 왠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기업인들도 좀 더 앞장을 서겠지만 좀 더 혁신적인 발상을 가지고 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인데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도의 사업들을 그냥 다 제시한 열거한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어떤 연장선상인데, 지역 내 총생산은 상당히 이제 충북도가 높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2013년 지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의 105.3%니까 이제 그 평균 100으로 갔을 때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만, 개인 소득은 91.9%고 민간 소비는 87.7%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생산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역 내에서 뭔가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역 내에 어떤 그 개인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칫 이렇게 생산은 여기서 하고 이게 외부로 좀 유출이 된다거나 하면 이게 사실 이 지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그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서 계속 선순환이 가능한 일자리로 돼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지만 예전처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업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이게 문제지만, 그 인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것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학에 계시면서 학생들의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청년 백수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졸업을 5년, 대학이 이제 5년, 6년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졸업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충북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까지 해서 아주 좀 20대, 3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일자리에 대한 그 미스매치를 좀 줄여주려면
대학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산학 협동 관계를 계속 하는데 여기 있는 기본적인 대기업에서 우리 충북 지역 출신들의 학생들을 좀 할당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그룹 여기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충북 지역의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한 뭐 10%에서 15% 올려준다든지 지금은 한 10% 정도는 그 지역 할당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한두 개 기업은. 근데 그거 갖고는 다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어디에 미스매치가 있냐면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이 심각해요. 예를 들면 진천이라든지 음성 쪽에 있는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알찬 그런 그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학생이 안 갑니다. 우리가 교수가 추천해도 물론 이제 그 회사의 그 네임밸류도 있고 또 연봉 수준 조금 적으니까 그런 데서 선택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취업 제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북도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줄 건가. 왜냐하면 어차피 인재가 있어야 기업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기업은 유치한들 뭐 하겠어요? 그 기업이 왔는데 충북에 일자리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인재가. 그럼 기업들이 또 떠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믿을만하다. 우리 충북도에서 인증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대개 와라.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협약을 좀 맺어줘서 사실상으로 이제 서울에 가서 취업을 하기보다는 충북 쪽에서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그 최 처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그 왜 서울로 가냐면 그 양질의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그 연봉이 높아지니까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문화생활이나 이런 무슨 예를 들면 뭐 죄송합니다 연애도 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충북은 그 연봉도 적은데 문화시설도 좋고 또 여기서 무슨 사람을 자기가 또 이렇게 결혼할 대상을 찾기도 또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이 그 충북 창조 경제 혁신센터도 만들어지고 기왕에 테크노파크도 있잖아요. 그럼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 중심으로 가니 그 양자가 공이 좀 협력적 관계에서 윈윈하는 케이스로 해서 여기 있는 대학생을 잡아줘야 되고 또 전 밀레니엄 타운도 지금 17년 된 거를 좀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잠실 잘 아시죠? 잠실은 롯데타운이에요. 완전히 제2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물론 이게 지금 안전 문제가 있지만 아마도 그게 해소가 되면 엄청난 그 일자리하고 엄청난 소비자 인구가 모일 텐데 만약에 밀레니엄 타운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충북은? 나는 거긴 LG타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LG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충북을 끌어가는데 한 2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밀레니엄 타운도 좀 LG가 안고 가자. 그래서 LG타운이라도 만들어내야 그나마 충북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도 거기 한번 와보고 돈도 좀 쓰지. 그렇지 않은 거 가지고는 뭐 웬만한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람을 꼬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뭐 또는 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거기서 LG타운에서 좀 창출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획기적인 혁신적 방향이 좀 있지 않으면 아마도 많은 인재가 서울로 자꾸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명재 이사장님 그 중소기업 인력난이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뭐 고급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이 일자리 말고 일이 많이 사라집니다. 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지만 실은 현장에서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뭐 저성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비용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일을 해서 한 사람당 한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이상을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못하거든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연봉 같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 중소기업들도 많은 부분에 이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일을 더 많이 투자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역 경제나 이번에 4% 경제 이런 면에서도 아마 그런 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그 정책을 펴나가는 게 어쩌면
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자리는 저든 그렇죠. 일만 있으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고 월급 많이 주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얼마든지 위해서 사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든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위에서 만들어 내려오면 안 주는 되고 충북에서 내려가야지. 아, 당연하죠. 뭐 지금 중소기업들은 뭐 충북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정도 인력만 해도 양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그 인력 관련해 가지고 좀 도에서 이렇게 뭐 일부 지원을 해준 학생들은 도내에 취업할 수 있게끔 어떤 연계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실은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도에서 돈을 쓴 건 당연히 도에서 그 남게끔 해줘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충북 4% 경제 달성을 하려면 충북도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그 충북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 KTX 오송역이나 그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작한 그 초정 세종대왕 백리길 사업 같은 것도 다 청주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 청주시는 어떤 쪽으로 경제 정책을 잡고 있습니까? 네, 지금 도에서 목표로 설정한 4%를 달성하려면 청주시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하면 각 기업체에서 1.5배의 생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청주는 특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채워가려고 합니다. 청주시 중심으로 해서 현재 뭐 저희도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고 있지만 기획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개인 공단을 비롯해서 100만 평 이상이 또 개발되어 있고 또 청주도 2차 또 테크노폴리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등에서 주변에 그래도 몇백만 평의 지금 공장 용지가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6기에 10조 원,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시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청주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대기업을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인력 공급을 받고 이쪽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 지원이나 기타 인력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도 이제 여러 군데가 저희가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시민들의 안정적 일자리는 또 중소기업이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재정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재정 지원도 좀 해드리고 또 테크노폴리스에 당초에 대기업 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도 좀 싼 값에 중소기업에 분양을 해서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려고 합니다. 아까 인력난의 문제가 많이들 얘기되셨는데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춤형 일자리도 중요하고 기존에 이제 취업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또 계속적인 재취업이라든지 재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이렇게 좀 근로자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20년을 전후해서 청주도 근 100만 인구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좀 일부 됐고 그래서 2020년 한 90만 이상으로 갈 거로 예상이 되고 그와 아울러서 주변에 이제 공장 용지들이 많이 개발되고 일터가 생기는 바람에 청주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산 활동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인력 지원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청주가 다른 데보다 기업하기 좋은 건 우선 양질의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도 또 필요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또 KTX 오송역에서는 호남 분기역이 4월달에 본격 개통이 되어지면서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초정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컨셉을 갖고 접근도 하고 또 문화산업진흥재단을 또 이제 문화사업의 요람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국제공예 비엔날라도 이제 지금 보는 관람 위주의 국제공예 비엔날레에서 앞으로는 생산성과 결부돼서 판로도 세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등등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행정 위주의 마인드였다면 지금 친기업 마인드로 전환해 가면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살지 않으면 그 지역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청주시도 그와 더 같이 가는 입장에서 직원들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공항 MRO 문제도 그렇고 시랑 도랑 좀 엇박자가 나는다는 얘기도 좀 들렸어요.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경제 관련돼서는 시하고 도가 엇박자 나지 않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MRO 문제도 저기 이제 초기에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하고 같이 가는 바람에 좀 순탄하게 가고 있고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뭐 엇박자는 아니고요. 일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 분야는 뭐 지사님이나 시장님 다 같이 손잡고 가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4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하면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 취지가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 그러면서 LG그룹이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 특허를 공유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는데요. 충북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제 개념으로 보면 우리 안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수 이제 포함이 된 건데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창업 아이디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없고 뭐 장비가 없고 해서 못할 때 그 지역은 이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잠깐 지원해줘 가지고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제품을 만들었어도 이걸 성능 검사도 못 해보고 이럴 경우에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치를 해놓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펀드를 좀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판로를 개척을 해준다든지 뭐 무역한 수출하는데 길을 찾아서 대기업이 그동안 하고 있던 통로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약간의 도움을 줘가지고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전국의 그 지역의 전략 산업과 잘 매칭이 될 수 있는 대기업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LG 그룹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충북이 하고 있는 6개 전략 산업 중에서 바이오, 화장품 뷰티, 또 그다음에 그 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을 이제 LG가 충북 도내에 있는 9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딱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아마 운영을 해 나갈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저 사회자께서 LG가 1조 1천억 투자를 하신다는데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물론 이제 1조 6천억을 다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LG의 각 사업장 그렇죠. 이제 충북 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와는 별도로 이제 LG가
그 1,500억 정도의 규모로 펀드를 지금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그 회의장 또 일정 부분에 이제 뭐 화장품 특히 이제 화장품 쪽에 많이 있는데 그 원료의 효능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걸 갖다 놔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지향하는 6대 전략 산업 중에서 세 부분이 이제 그 일치가 되는데 그런 쪽에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각종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 교수님 말씀하신 TP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TP가 됐든 뭐 지식산업진흥원이 됐든 여러 개 이제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엮어서 같이 논의하고 서로 엮어매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도 좀 뭘 하는 게 없나요? 창조혁신센터는 이제 LG고 주로 저 도가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건 그 하나의 그 관리나 지도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는 이제 기존에 하던 거 하고 저 이제 아이템을 기획하고 한 거를 뭐 저 LG하고 도가 같이 한 거기 같이 때문에 한 예. 지금 이차영 국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감회와 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조혁신센터에서 뭘 해준다고는 하는데 감이 안 닿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는 청주시 이제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그 창조혁신센터 센터장을 모시고 이제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접촉을 많이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갖고 있어도 그 수혜를 받는다든지 이용할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벤처 쪽에 속하는 우리 초기의 중소기업들이 좀 이렇게 좀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G 창조혁신센터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술 특허보유라든지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뭐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아주 긴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테크노파크도 얘기하셨지만 저희하고 시하고도 지금 테크노파크하고도 TF를 구성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하고 지금 충북대학교에서도 좀 그 오창 쪽에 지금 그런 센터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LG 창조혁신센터, 충북대학교, 그럼 테크노파크 등등 해서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그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연계해 나갑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